이번 댓글은 그 베트남에 대한 편견을 많이 갖고 있는 댓글 같아요. 예. 뭐냐면 베트남 남자들은 술 먹고 마약하고 놀기만 하고 여자들은 일만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베트남 남자들 술 먹고 그런 분들이 일부 있을 수 있겠죠. 마약은요, 사실 이 베트남이 금액도 많이 싸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젊은 층 마약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건 전체적인 건 아니고요. 일부. 한국도 마약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뭐 술 먹고 깽판 치고 뭐 놀기만 하고 뭐 이런 그거는 옛날에 한국도요. 사실 저희 어렸을 때 시골로 가보면요. 한국의 농사실 딱 끝나면 그때부터 남자들은 사랑방에 못 이갖고 뭐 이거 뭐죠? 이거 핫토 치고 막걸리 갖다 놓고 먹고 밤늦게까지 놀다가 집에 가면서 밥 차려라 하고 감 지르고 한국 분들 얼마나 많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은 그런 분들이 거의 별로 없잖아요. 왜? 요즘 시골에도 1년 내내 바쁘잖아요. 하우스하고 뭐하고. 지금 베트남도 과거에는 일거리가 많이 없을 때 남자들이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골도 일거리가 이제 엄청 많아져 전 편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들 나이가 좀 있는 베트남은 사실 뭐 50대 중반 넘어가면은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취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분들이 뭐 좀 몸도 안 좋고 이러면은 일을 못하고 집에서 있으면서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시골 가서 지금 다 베트남 와서 직접 보면은요 다 여기는 굉장히 사람들이 활동적이고 열심히 일하고 일거리가 많이 있는 지역. 요즘은 시골도 공단들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아니, 정말 이렇게 술 먹고 놀기 좋아한다면 한국 기업이 이렇게 많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렇죠. 베트남 사람들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일거리가 없다 보면 사실 남자들이 일 없으면은 모여갖고 술 마시고 하잖아요. 근데 바쁜 시절 누가 술 마셔요? 근데 술을 많이 먹고 하는 거는 한국도 옛날 많이 먹고 요즘 잘 안 먹고 베트남도 옛날 과거에는 많이 먹고 요즘은 좀 적게 먹는, 안 먹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적게 먹는. 베트남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놀고 이런 거는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베트남 이렇게 왜 음식점 이렇게 가보면은 한국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자 우리 맥주 뭐 5병 5캔 시켜갖고 이렇게 나눠 먹고 또 모자라면 또 시키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한 입에 박스로 갖다 놓고 먹은 만큼 하고 나중에 박스에서 빼고 계산하던 방식이잖아요. 근데 자 지금은 이 베트남 사람들은 사실 한국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손재주가 보통 좀 안 뛰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으로 하는 일 이런 한국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일거리도 많아졌고 여기는 호치민에 가보시면 느끼는 거예요. 새벽 4시 반 5시만 되면 벌써 막 출근하는 사람들 막 있기 시작하고 10시 되면 막 제가 어떨 때 영사관에 아침 일찍 볼일 보러 가다 보면요. 아침 7시에 나섰는데 벌써 꽉 막혀요. 차가. 오토바이를 꽉 막히고 굉장히 여기 사람들은 부지런하죠. 근데 일찍 시작해서 좀 저녁에 일찍 끝나다 보니까 저녁으로 못 잊어서 이렇게 음식 먹고 한잔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있는 거고 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솔직히 이거는 있어요. 월급 받아만 며칠 만에 좀 먹고 놀고 그 다음에 또 한 달 일하고 이런 아직까지 그런 문화가 좀 있는 편이지만은 그래도 무작정 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시골에서 엄마들만 일한다 여자들만 일한다 아니에요 그거는. 예, 그분의 이제 또 다른 댓글입니다. 베트남은 모계사회라 아무리 결혼을 해도 시댁을 자기 집이라 생각하지 않고 처갓집만 돌본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요즘 모든 사람들이 베트남 경제를 보고 자꾸 모계사회 하잖아요. 베트남은 엄연한 혈연으로 따지면은 부계사회입니다. 부계사회고, 자, 결혼해서 여자가 남자 집에 와서 살지, 남자가 여자 집에 가는 거 아니에요. 라오스는 모계사회입니다. 라오스는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 삽니다. 근데 베트남은 엄연한 부계사회, 부계혈통주의죠. 여기는 애들 낳아도 다 아빠 성 따라가고 요즘 가끔 보면 엄마 아빠 성을 동시에 넣어갖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대신 아빠가 성이 되고 엄마는 중간에 미들네임으로 들어가요. 이렇게지.
자, 모계사회라 하는 거는 베트남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자식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자식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시골에서 일거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엄마들이 열심히 움직이고 뭐라도 해서 이제 가정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왔던 거예요. 저는 베트남은 전혀 모계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계사회지.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상당히 베트남은 모계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결혼 처음 상담하신 분들 이런 말을 저한테 해요. 아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일할 게 없다 보니까 남자들이 놀고 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일을 많이 했고, 여성들은 진짜 할 일 없어 보세요. 다른 데 가서 야채 몇 개 떼다가도 길거리에 앉아서 팔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뭐 벌어서 집에 가서 하도. 한국도 옛날에 다 그랬어요. 시장 주위에 가보세요. 아줌마들 앉아서 막 야채 팔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은 좀 사실 보기 힘든 상황이죠. 옛날 저도 이제 대구에서 제가 대학을 다니다 보면 대구 서부 정류장 바로 옆에 시장이 하나 있었어요. 정류장 입구에 들어간, 시장 입구 들어간 데 보면요, 아줌마들 할머니들 막 한 몇백 명이 쫙 앉아갖고 야채 팔고 했거든요. 그 사람들도 뭐예요, 한 푼이라도 벌어서 가정이 이끌어나는 거예요. 그랬다 하지만 그때도 한국도 모계사회인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서 할 거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닌 것처럼 여기도 아니다. 열심히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은 부부 같이 일해서 열심히 사는 분들이 가장 많고, 지금 우리가 가끔 결혼을 시키다 보면 이제 아버지 장인 되는 분 나이가 뭐 한 50대 60대 이래 가는 분들 보면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집에서 쉬고 뭐 허리가 좀 아파서요 하고 쉬고 이런 분들이 좀 있는 거지. 건강한 분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한국에 시집간 베트남 그 신부들이 처가를 하도 많이 챙기니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베트남 사람끼리 결혼했다 생각해 보세요. 자, 베트남 사람들께서 결혼을 했어요. 신랑 신부 둘이서, 여기는 보통 그래도 뭐 시집에 들어가 사는 사람도 형제 중에 한 명 정도 있겠지. 그렇지만 대부분이 다 분가해요. 베트남은 장남이 결혼하면 분가입니다. 차남이 결혼하면 분가고, 막내가 부모를 모시고 막내가 아버지 집을 물려받아요. 그리고 막내가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은 며느리가 들어가 살지만 다 분가해서 산단 말이에요. 분가해 살면서, 자, 둘이 벌어서 먹고 살기 바빠요. 왜? 베트남 사람들끼리 남편과 여자가 결혼해 살아보세요. 빠듯해요. 부모들 재산 인사하고 물려받은 것 같으면 모르지만은, 안 그러고서는요. 자, 제가 주위에 아는 분들이나 우리 결혼해 사는 신부들, 왜 네가 가족 책임져야 되냐 하면은, 언니는 결혼했고 언니 둘이 살기 힘들어요. 힘들죠. 그러면 이 신부가 한국 사람 결혼을 한 게 아니고 베트남 남자하고 만약에 결혼해서 산다 싶으면 이 신부도 능력 안 되면 부모 못 도와주는 거예요. 한국 결혼을 했으면은 그나마 언니가 베트남 남자하고 같이 사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좀 나으니까 더 신경을 쓰려고 하는 거고. 자,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거 있잖아요. 형제지간에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이제 뭐 하시는 일도 없고 생활비를 보내줘야 돼. 그러면 형제끼리 그다서 보내주고, 누구는 많이 보내주니 누구 작게 보내주니 막 좀 형제간 다툼도 있잖아요. 베트남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런 면은 좀 덜한 편이죠. 왜냐면 좀 있는 사람이 더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결혼한 신부들은 자기 언니 오빠보다는 좀 나으니까 형편이. 예,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 그 신부들도 그래요. 자, 본인이 내가 이제 신랑하고 이제 신부가 맞서냐 볼 때 이제 신부한테 묻는 말이 가끔 있어요. 뭘 묻냐? 자, 본인이 지금까지 한 달에 얼마를 받았으면 그 받은 월급 중에 얼마를 부모한테 보내줬어요? 하고 제가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용돈조로 뭐 10% 20% 정도 줬어요. 이런 분들은 부모가 좀 먹고 살만한 집이네. 근데 실제 봉급의 절반을 줬다. 그러면은 부모가 이거는 본인이 벌어서 부모를 도와줘야 될 입장이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요. 본인이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은 이제 돈을 못 버니까 엄마한테 그렇게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뭐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으니까 오빠들이 좀 해줄 겁니다. 사실 그런 생각으로서 처음에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한국에 가서 언니, 오빠가 빠듯하게 살면서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해주질 못하니까 본인이 와서 살아보니까 우리 남편이 좀 더 벌고 당연히 한국 사람이니까 신부들이 가족 하는 거죠. 근데 이 신랑분도 한국에 자기 부모 하잖아요. 똑같아요. 형편이 좀 나으면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